아유 사장님, 그 이번에 로이어시에 땅을 좀 사셨다면서요? 아, 거기 개발 호재가 있다 해서 좀 사두었지. 그럼 그 땅 뭐 놀리실 겁니까? 에이, 놀리면 되나? 상가는 올려야지. 아유 상가 좋지. 사장님, 제가 또 상가 건물 또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거 아시죠? 뭐 소문은 들었네만. 아유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허이, 이 사람 부담스럽게 왜 이러나? 아유 사장님, 아이 저희가 요즘에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이 공사 한번 맡겨주시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짓겠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아유 감사합니다. 자, 한잔 하세요. 아 예. 저는 인테리어 업을 해오다 2019년 규모를 키워서 작은 건설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고 밤낮을 잊어가며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금 가지급금이 너무 쌓여서 가지급금? 얼마나요? 한 5억 조금 안 됩니다. 아이고야. 5억요? 요즘 영업 많이 하시면서 쓰신 접대비랑 고용 신고하지 않고 쓴 직원들 월급 주신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쌓여서 건축주 접대도 하고 있고 영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안 좋고 이 아무리 죽으라 이래도 몇 달 동안 일도 안 들어오고 이게 어찌해야 되나 도대체 진짜. 사장님, 저기 기업 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기업 파산? 아휴,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아휴, 그놈의 그 가지금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노?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이가? 내 평생을 바쳐서 이군 회사인데 진짜. 여보세요? 예, 보험사 기사님. 사장님 잘 지내시죠? 이번 달 보험료가 몇 건 미납된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지금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 가지고 그 보험료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그놈의 그 가지급금 그게 뭔지 진짜. 가지급금이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요? 예. 대체 뭡니까 그 좋은 방법이? 일단 사장님 주식 좀 가지고 계시죠? 주식요? 있죠. 그럼 주식 중에 절반을 아내분한테 증여를 하시고요. 회사 이름으로 아내분이 받은 주식을 전부 매입해서 소각하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주식 매각 대금으로 아내분이 받은 회사 돈을 다시 사장님한테 증여를 하고요. 사장님은 증여받은 돈으로 회사에 지급하면 가지급금은 싹 해결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증여하고 그러면 그 세금도 문제가 있긴데.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세무 컨설턴트 일도 같이 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절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사업체 운영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예. 고민 끝에 저는 그 컨설턴트의 말대로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 가지급금 계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럼 된다니까. 그래. 그 가지급금 그 정리하면 뭐하노? 매출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새로운 일거리는 없고. 아무래도 이 파산 신청해야겠는데. 이 어디지? 여보세요? 예. 제가 벨라라 건설 대표 맞는데요. 예? 세금 탈세요? 아내분 명의로 주식을 정리한 뒤에 주식을 소각하신 건 저희가 볼 때 허위 거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야? 별나라 건설에는 법인세와 배당 소득 원천 징수금에 대한 처분, 그리고 사장님께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 절세 방법이라더만 내가 탈세한 거가 이게 어찌 애들은 좀 미치겠네 진짜. 아휴. 자,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한 일이 위법하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아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엎침대 덮친 격으로 예. 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나라 건설을 운영 중인 김영수 씨는 그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영수 씨는 회사 돈으로 접대를 하며 무리한 영업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회사 회계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급금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을 해야 할지 논의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보험 영업인이자 세무 컨설턴트인 최지은 씨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탈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김영수 씨가 갖고 있는 주식 중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한 뒤 별나라 건설에서 그 주식을 모두 매입해 소각하고 아내는 주식 매각 대금을 남편 김영수 씨에게 증여한 후 이 돈으로 회사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최지은 씨의 말대로 한 김영수 씨.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상황이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가지급금인데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최지원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제 재무제표상 이제 가지급금 계정을 늘 신경을 좀 쓰실 텐데요. 이 가지급금이란 보통 이제 법인의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이제 불분명해가지고 임시로 법인의 채권으로 처리해 놓는 이제 계정 과목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쓴 뒤에 적격 증빙을 이제 못했거나 이제 영업활동 관행에 따라서 이제 불투명한 비용을 처리를 계속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이제 쌓이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가지급금이 많아져서 별나라 건설 직원인 오나라 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영수 씨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이 가지급금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채무가 좀 누적된 회사는 뭐 회생이나 파산을 좀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가지급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 아니면 그런 가지급금 내역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을 좀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상 이러한 가지급금을 소명하는 일이 굉장히 좀 힘이 들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도 김영수 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그럼 이 김영수 씨가 별나라 건설 파산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이 가지급금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김영수 씨의 경우 이제 법인 파산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지급금 계정이 최근에 이제 급격히 특히나 이제 늘어난 경우에는 더욱더 그 이유를 잘 소명을 해야 됩니다. 가지급금 계정이 단순히 이제 많이 쌓였다 해가지고 법인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좀 높여가지고 그 자금을 좀 빼돌렸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소명을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 후에 이제 파산이 선고가 되고 나면 파산 관제인이 그 법인의 재산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가지급금의 내역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 이제 파산 관제인이 그 가지급금 내역을 부인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환수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이 가지급금 부분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수 씨가 세무 컨설턴트 최지은 씨의 조언대로 가지급금을 미리 이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 탈루의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이게 사실 김영수 씨가 이번에 한 행위들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 네. 과세관청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탈루 목적의 우회 거래는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몇 번은 좀 다뤄봤던 기억은 있는데 이 실질 거래 행위, 그러니까 그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과세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장님이 잘 보셨는데요. 우리 이제 국세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뭐 그런 행위, 뭐 이런 것들이 귀속이 될 때 단순히 명의만 귀속될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을 때는 그 귀속되는 자는 납세 의무자를 봐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은 뭐냐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좀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뭐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부과해야 될 곳에 과세한다. 그럼으로써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과세관청은 김영수 씨가 이제 탈루 목적으로 우회 거래를 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탈루 목적으로 우회 거래를 한 것이다. 자,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게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부 사이의 증여 한도는 6억 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김영수 씨가 배우자한테 그 회사 주식을 6억 이내로 증여한 것, 그 자체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제 김영수 씨의 배우자가 그 주식을 다시 회사로 이제 양도한 것, 그러니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도 사실 시기에 따라서 이제 양도 금액하고 취득 금액이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행위만 본다면 특별히 뭐 세금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김영수 씨가 다시 배우자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을 증여받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증여자인 김영수 씨가 자신의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한 후에 이익 소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세관청은 이제 증여자의 이제 의제 배당으로 과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어려운데 의제 배당은 어떤 뜻입니까? 네, 의제 배당이라는 말은 이제 정식적인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이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우에 이걸 이제 이익 배당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제 법인이 주식을 이제 소각함에 따라서 이제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같은 것, 뭐 이런 거를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 소각 목적으로 이제 김영수 씨의 배우자가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 이것을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풀어서 말하자면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비슷한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갔으니까 이걸 배당으로 본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의제 배당으로 간주가 되어버리면 이제 의제 배당에 따른 이제 배당 소득세는 그 종합소득세에 누진돼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세나 이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의 세율이 굉장히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자 의제 배당이라고 본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럼 어떤 겁니까? 네, 여기서는 사실 이제 김영수 씨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소각 목적으로 법인에게 양도를 하고 네. 법인은 그 주식을 소각해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 대금을 다시 김영수 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네. 가지금 계정을 정리했던 그렇죠. 이 일련의 행위들이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행위를 과세관청은 사실상 김영수 씨가 주식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후에 이익 소각한 것으로 보고 의제 배당으로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큰 쟁점은 각각의 행위를 납세자의 정당한 경제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좀 탈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냐 네. 이게 사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과정이 정당한 경제 활동이냐 아니면 탈세 행위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의제 배당으로 봐서 과세관청이 부과한 배당 소득세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로 최근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게 있는데 네. 자기 주식을 이익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당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이익이 기속됐다. 네.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닌 실제 배우자에게 모든 이익이 기속이 되었다.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고 나서는 이제 의제 배당으로 좀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쟁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 김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주장대로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되고 별나라 건설은 또 법인세도 내야 돼.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세무서의 주장대로 의제 배당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김영수 씨는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이제 배당소득세까지 반영된 또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요. 그 세율은 그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이제 법인의 경우, 이제 별나라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고지서가 나올 거고, 네. 또 법인세 고지서도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 배당이냐 아니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영수 씨 사안의 경우에는 이익 소각의 최종적인 이익이 네. 결국은 다시 김영수 씨한테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의제 배당의 인정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사건의 문제의 시작은 가지급금인데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은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자에 대해서는 또 상여금으로 이게 처리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가지급금 계정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정리가 이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인정이자를 반영해가지고 법인세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이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드린 것처럼 만약에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 가지급금 계정은 또 다른 또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 가지급금을 계속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는 김영수 씨에게 세무 컨설팅을 해준 최지은 씨도 이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예.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컨설팅을 해준 것 같거든요. 김영수 씨가 최지은 씨에게는 책임 물을 수는 없나요? 네, 사실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에서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 컨설턴트나 이제 보험회사 뭐 직원분들이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해드리면서 뭐 도와주겠다, 파산 신청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브로커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고 비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만약 이제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에 최지은 씨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가 있다든지 확실한 뭐 증거가 좀 남아 있다면 그러한 확약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김영수 씨의 경우에는 최지은 씨에게 어떤 뭐 아무런 확약서를 받은 것도 없고 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최지은 씨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탈루 행위를 하기 그 바로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김영수 씨는 어떻게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들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문 자격사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세무 처리를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네. 가지급금 처리 문제라든지 뭐 파산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회계 처리라든지 가족 간의 주식 처분의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영수 씨. 안타깝게도 이게 최지은 씨로부터 좀 들은 세무 컨설팅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주식 이익 배당에 해당해서 의제 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구체적 사안을 좀 살펴봐가지고 의제 배당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충분히 좀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 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세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실 때 비전문가의 상담이 아닌 법률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있습니다.